매일 아침, 저는 작은 방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뜹니다. 아침 햇살이 하얀 벽을 비추고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까지 들립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요양원도, 간병인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박 할머니, 한 달에 60만 원으로 어떻게 사세요?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인생은 돈으로 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온으로 재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의 여자가 월 60만 원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 혹시 노년이 두렵다면 잠시 머물러 주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말해줄지도. 제 작은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 저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잔잔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박옥순입니다. 올해 75살이에요. 아마 제가 월 60만 원으로 산다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믿지 않으실 겁니다. 60만 원으로 어떻게 사세요?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요.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필요 없고, 간병인도 없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여자,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아내이자 엄마일 뿐이에요. 저는 초록들판이 펼쳐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남편과 자식, 시어머니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게 효도이고, 나이 들면 자식들이 나를 돌봐주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요. 그러나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저는 혼자라는 말의 의미를 진짜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늘 그렇게 말했죠.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처음 몇 주는 즐거웠어요. 손주와 놀고, 밥을 하고, 집안을 정리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다 같이 식사하던 자리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제 손에 숟가락이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밥상에서 사라진다는 건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뜻이더군요. 그래서 큰아들 집을 나와 막내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TV 소리 좀 줄여요. 밤에는 화장실 조심하세요. 애들 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웃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자리가 있는 걸까? 가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그들의 인생 속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었습니다. 저처럼 사는 노인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MOHW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183만 명의 노인이 혼자 살고 있으며 그중 60% 이상이 혼자 밥 먹는 게 가장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외로움과 기다림뿐이겠구나.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빛을 찾았습니다. 다른 길, 다른 삶, 그리고 외롭지 않은 노년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나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월 60만 원과 함께할 몇몇 저는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와 벼 냄새가 함께 퍼지던 곳이었죠. 어릴 땐 외로움이란 걸 몰랐어요. 마을 사람 모두가 서로를 알고 누가 아프면 다 같이 찾아가 도와줬거든요. 저는 추수철에 황금 들판과 소박한 밥상,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저는 인생이 완성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한 채, 아이들 몇 명, 그리고 웃음소리, 그게 행복이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20년 동안 모셨습니다. 그 시절엔 그것이 의무이자 자랑이었어요. 저는 자식들에게 늘 말했죠. 부모를 공경해야 나중에 너희 자식도 너희를 공경한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제가 68살이 되던 해,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둘이서 텃밭 가꾸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살겠구나 했죠.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늘 따뜻하던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마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점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각자 가정이 있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다들 힘드니까요. 그러나 이해하면 할수록 슬펐습니다. 이해하면서도 외로운 것, 그것이 진짜 외로움이니까요.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별표 65세 이상 여성의 34% 별표가 배우자 사망 후 삶의 목적을 잃었다 고 답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허전함을 달래려 차를 끓이고 청소를 하고 옷장을 정리했지만 하면 할수록 집은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오세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설렜습니다. 저는 옷 몇 벌과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챙겨 그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 행복했습니다. 밥도 짓고 손주도 돌보고 청소도 하며 바쁘게 지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집의 식구가 아니라 손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숟가락 소리가 애들 공부에 방해돼요 라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날 밤 몰래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제 방에서 식사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함께 하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밥상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가족은 언제나 내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가르쳤지만 지금은 그 말이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아들 집을 나와 막내딸 집으로 갔습니다. 딸은 착했지만 어린 자식들과 바쁜 일상 속에서 저를 챙기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뉴스를 보려고 TV를 켰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소리 좀 줄여요. 이래야 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TV를 껐습니다.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누가 나를 그리워할까? 긴 밤 동안 저는 창문 밖 바람 소리를 들으며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것처럼요.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의 흰머리와 지친 눈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이 작아 보였지만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는 답을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순 없다는 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게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 질문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자유와 용기, 그리고 같은 세대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의 장이었죠. 그것이 바로 자식들의 집을 나온 후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제 방식으로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죠. 하지만 아시나요? 그 어떤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병인을 두는 걸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구청 복지센터에 문의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병인 비용은 월 25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연금 30에서 40만원으로 사는 제게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거든요. 그래도 시도해봤습니다. 적어도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젊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간병인이 왔습니다. 처음엔 참 좋았어요. 그녀는 밥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집도 청소해줬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식비를 조금 더 주시면 더 맛있는 걸 해드릴 수 있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면 제가 일하는 보람이 없어요.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450만원을 써도 이렇게 외롭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달 후, 저는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큰딸이 몇 군데를 알아봐줬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으며 4인실이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내 노년의 안식처가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9시 체조, 12시 점심, 3시 약 복용, 6시 소등.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시간에 잘 수도, 먹고 싶은 걸 먹을 수도, 조용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75년 동안 자유롭게 살던 제가 이제는 화장실에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집단 돌봄 시스템의 부품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밤에는 같은 방 어르신이 코를 심하게 골고 다른 분은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3일 만에 저는 퇴소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자유로운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은 몇 년이라도 내 시간에 살고 싶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아침마다 새소리를 듣고 싶다. 보건복지부 MOHW에 따르면 요양원에 있는 노인 80% 이상이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지만 자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벽은 있었지만 마음의 창문은 닫혀 있었어요. 저는 요양원을 떠나며 배웠습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그곳이 내 자리는 아니란 걸요. 그러나 자식들과도 간병인과도 요양원과도 함께할 수 없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질문이 제 잠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게 효도라 믿던 때 말이죠.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과 부담이 있다는 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 조사에 따르면 30에서 40대의 70% 이상이 부모를 전적으로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가 아직 우리의 노년을 준비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조금만 더 있다면 우리 같은 노인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알게 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버 스마트홈 사업을 통해 낙상 감지 센서, 응급 호출 시스템 등을 지원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도 한 가지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사람의 온기입니다. 제가 외로운 이유는 편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걸 깨달았을 때 저는 가족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혈연이 아닌 공감과 나눔으로 맺어진 가족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진짜 인생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 살아줄 수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도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걸요. 어느 날 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길이 외로움으로 끝난다면 내가 새 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내 집을 안전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동사무소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직원이 저에게 스마트 실버홈이라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이시면 낙상 감지 센서와 응급 호출기,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해드립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기술자들이 거실과 욕실에 센서를 설치했어요. 이제 제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딸과 이웃에게 알림이 갑니다. 저는 스마트 스피커도 갖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하죠. 박옥순님, 오늘은 22도입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기계의 목소리지만 매일 누군가 인사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제 삶이 조금은 정돈되고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또 다른 걸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밥을 먹었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불을 끄면 고요한 방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잠든 채로 죽는다면 누가 알아줄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날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4명의 여성분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옥순 씨, 여기 앉아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됐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혼자 산다는 것을요. 한 분은 아들과 살다가 답답해서 나왔고, 한 분은 남편 사망 후 우울증을 겪었고, 또 한 분은 40년 만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두렵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롭다면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둠을 가르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68세에서 75세 사이에 5명의 여성이 함께 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번째 집이라 불렀습니다. 각자 집은 따로 있었지만 일주일에 3번은 함께 했습니다. 밥을 짓고 운동을 하고 병원도 같이 가고 비용도 나눴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제 인생의 작은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전하려면 요양원이 필요 없고 돌봄을 느끼려면 간병인이 필요 없다는 걸요. 제가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몇 명의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카카오톡 방을 만들고 이름을 굿모닝 시스터즈라고 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모두 좋은 아침이에요. 잘 지내요. 라고 인사를 남겼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느낌뿐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형태를 실버 코하우징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적이지만 공동체적으로 사는 방식이죠. 2023년 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코하우징 참여 노인의 우울증 비율이 42% 감소하고 전반적 건강지수가 2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통계를 몰랐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 누군가가 저에게 박옥순 씨, 우리가 함께 살기로 했을 때 모두가 조금은 걱정했습니다. 싸우면 어떡하지?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누군가 물었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에 동의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지 말자.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함께 사는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1. 각자 개인 공간을 유지할 것. 2주 3회는 함께 할 것.
3. 서로를 존중하고 판단하지 말 것.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약속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돌아가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한 명은 밥을 하고, 한 명은 국을 끓이고, 또 한 명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메뉴였어요. 김치, 된장국, 생선구이 정도. 하지만 다 함께 앉아 웃으며 먹으니 그 밥맛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된장국 맛있네요. 누군가 웃고 또 다른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건 함께 산다는 뜻이라는 거요. 그 다음 우리는 생활 공유를 더 넓혔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갈 때는 두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다른 사람들이 죽을 끓이고 국을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김할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졌을 때 센서가 자동으로 우리에게 알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5분 만에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죠. 그날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굿모닝 시스터즈 카톡방에는 불이 켜집니다. 좋은 아침. 오늘 병원 다녀올게요. 점심엔 뭐 먹을까요? 단순한 메시지지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은 하루 한 번의 전화만으로도 우울증 위험이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우리는 또 생각했습니다. 이제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했다고 말했어요.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단지 아이들에게도 이야기 들려줄까요? 우리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시간 토요일 오전 10시. 처음엔 아이 3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말하더군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TV를 안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야기 교실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달에 주민들로부터 약 20만 원의 후원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유할머니는 바느질을 잘해서 수공예 교실을 열었고 저는 영상 촬영을 배워 할머니 라이프라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은 흔들리고 소리도 작았지만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제 존재를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구독자 1.000명을 넘었고 월 10만 물결표 15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이 할머니가 농담했어요. 이제 우리도 시니어 유튜버네요. 그리고 다 같이 웃었죠. 지금 우리의 삶은 화려하진 않지만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한국사회개발연구원 KSDI에 따르면 우리 같은 그레이 코하우징 모델은 생활비를 35% 줄이고 정신건강을 40%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연구를 보기 전부터 이미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가벼운 운동, 점심엔 된장국, 오후엔 산책. 매일이 비슷하지만 매일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노년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 집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매일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편하게 사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싶었거든요. 예전엔 혼자 살 때 월 평균 지출이 이랬습니다. 식비 40만 물결표 50만 원. 공과금 15만 물결표 20만 원. 생필품 10만 물결표 15만 원. 총합 월 65만 물결표 8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은 제 연금과 적은 저축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5명이 함께 살기 시작하자 그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1인당 평균 지출이 이렇습니다. 공동식비 20만 물결표 25만 원. 공과금 5만 물결표 8만 원. 공동생필품 5만 원.
개인 지출 5만 물결표 10만원. 총합 월 35만 물결표 50만원 정도입니다. 혼자 살 때보다 40에서 50% 줄었지만 삶의 질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매달 소소한 수입도 생겼습니다. 어린이 이야기 교실 월 20만원. 유튜브 수익 월 10만 물결표 15만원. 수공예품 판매 월 30만 물결표 50만원. 공동 분배. 나누면 제 몫은 약 월 20만원 정도였습니다. 결국 실제 지출은 월 30만 물결표 40만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고 병원비나 식비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매주 테마 점심을 열었습니다. 전통 한식, 때로는 일본식, 베트남 음식도 만들어 먹었죠. 유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롭지 않게 밥 먹는 건 처음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마음이 건강해지니 몸도 좋아졌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을 재니 뚜렷이 낮아졌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새 약을 드시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덜 외로워졌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은 심장질환 위험이 45%, 치매 위험이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연구를 보지 않아도 압니다. 매일 아침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느껴지거든요. 더 이상 피곤하지도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세대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기다렸죠. 우리는 매달 2만원씩 모아 긴급 상황 대비 비상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모두가 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이틀간 입원했을 때 우리는 그 비상금을 써서 교대로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믿음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예전엔 월 60만원이면 겨우 버틴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유의 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에도 숫자에도 묶여있지 않습니다. 60만원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평온의 값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차를 끓이고 창문을 열어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나만의 삶을 찾았구나. 저는 75살입니다. 월 60만원으로 우리 이야기가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할머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마음과 현실을 모두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노년에 혼자 독립적으로 산다는 건 멋지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버 코하우징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을 모아 곧바로 함께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건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본격적인 공동생활 전에 6개월의 시범 동거 기간을 두라고 권합니다. 성격과 생활 패턴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3번만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익숙해진 뒤에야 비용을 나누고 함께 지내는 날을 늘렸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마음만 맞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규칙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명확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각자 자신의 전기, 수도 요금은 직접 낼 것. 공동 식사에 못 나올 때는 미리 알릴 것.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 것. 큰 비용 지출은 반드시 전원의 동의로 결정할 것. 조금 딱딱해 보이지만 이런 원칙 덕분에 우리는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김할머니가 새 냄비를 샀는데 미리 말하지 않아 이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왜 상의도 안 해요? 저는 중재했습니다. 우리는 화난 게 아니라 방법을 맞추면 돼요. 그날 저녁 새 냄비로 끓인 국을 같이 먹으며 웃었습니다.
작은 교훈이 생겼습니다. 미리 말하면 나중에 화낼 일도 없다.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건 건강과 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부분만 생각하지만 건강이야말로 기반입니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 위 정기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70세 이상은 연이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유할머니의 초기 당뇨를 빨리 발견해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돈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가계부와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두세요. 우리는 매달 2만원씩 모아 병원비나 전기제품 수리 등 긴급 상황에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다툼이 없고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 분명 차이가 생깁니다. 습관도, 성격도, 입맛도요. 그럴 때는 미소 지으며 사소한 일은 그냥 넘기세요. 때로는 미안해요 한마디가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저는 한 번 이 할머니가 아끼는 컵을 깨뜨린 적이 있어요. 죄송해서 말도 못했는데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컵은 괜찮아요. 당신이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저는 울 뻔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안전, 존중, 나눔. 나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두려운 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마음을 열면 세상도 당신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 박옥순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달리 내디뎠을 뿐인데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 할머니, 50살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사시겠어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행복이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걸 일찍 알았다면 훨씬 일찍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제 아침은 새소리와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카톡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저는 더 이상 나이나 돈을 세지 않습니다. 오직 내 주변의 미소만 셉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조용히 살아갑니다. 잊힐까봐,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앞날이 두려워서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60세에서 80세 사이의 수천 명이 저와 같은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MOHW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500명 명 이상의 노인이 실버 코하우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87%는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덜 외롭다고 답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연결의 힘이에요.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은 나뉘고 기쁨은 배가 됩니다. 정보를 기다릴 필요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인사는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면 미소 지으며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처음 이 할머니에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했을 때 우리는 몇 마디만 나눴어요. 그러나 그 인사 한마디가 결국 우리 두 번째 집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늙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으세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쉼표일 뿐입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더 자유롭고 평온한 다음 장을 써내려갈 시간이에요. 혹시 혼자 사신다면 동네를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 또래로 혼자 사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만남, 그 차 한 잔이 작은 공동체의 씨앗이 되어 노년의 시간을 더 환하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걸음 하나면 충분해요.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밥 한 끼 초대, 아니면 옆집 문 두드리기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노년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75살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이 가장 젊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젊음은 나이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미소 짓는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로워진 뒤에 사람을 찾지 말고 외로움이 오기 전에 사람을 찾아가세요. 저는 믿습니다. 모든 동네가 하나의 큰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려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전해주세요. 어쩌면 당신 덕분에 누군가의 노년도 다시 빛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우리 서로 계속 함께할 수 있답니다. 저는 박옥순입니다. 월 60만원으로 행복하게 사는 여자예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나눌 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당신도 당신만의 작은 기쁨을 찾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세요.